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다시 8월 첫 번째 주, 7월 31일부터긴 하지만요. 또 이번 주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차시고요. 선생님이 여러 번 안내를 미리 했었죠. 롤스가 보는 정의,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이라고 했는데 롤스는 자유주의자예요? 공동체주의자예요? 그렇죠.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롤스라는 사람은 어떤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할까? 정의의 원칙은 무엇일까?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예들을 만들어 왔긴 한데요. 글쎄 조금만 더 기운 내서 수업을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르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수업에 대한 느낀 점도 좋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물론 시험 기간이라고 좀 바쁘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기말고사 관련 사항을 한 번 더 일률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기말고사 관련 내용을 안내하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선 단원은요. 대단원 3, 대단원 4. 이래서 생활공간과 사회, 인권보장과 헌법. 사실은 그렇게 내용이 가벼운 내용만은 아니에요. 난이도를 따지기보다는 외울 내용이 좀 많은 단원입니다. 2, 3, 4단원에서 냈고요. 객관식 25문제, 중간고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난이도가 상위입니다. 지난번 평균이 한 74에서 76 정도 나왔다면 이번에는 69에서 잘 나온 반이 76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통합사회 시험을 보는데요. 진땀 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 알죠? 이럴 때 정말 틈틈이 문제집도 많이 풀고 학습지 내용도 꼼꼼히 공부하면서 단단히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바로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롤스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롤스라는 사람에 대한 그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할 건데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알아야 될 내용은 롤스가 말한 정의의 원칙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원칙을 암기해야 되고요. 다시 말하자면 롤스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다. 그럼 어떤 원칙이지? 롤스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회 모습은 어떻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무지의 매일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초적 입장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절차적 정의, 그리고 정의의 원칙 당연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도 나옵니다. 용어들 처음 보는 용어들 무지의 배일 원초적 입장 이런 용어들 절차적 정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롤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코너 속의 코너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수저계급론, 롤스를 들어가기 전에 수저계급론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뒤에 배경화면에도 나오듯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의하는지 우리 수저계급론을 잠깐 얘기해보고 롤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슬프지만 있는 것 같다는 게 사회 분위기죠. 네, 선생님은 무슨 수저인지 선생님이 이런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성공이다.
수저 계급론은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논의가 많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또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김낙연 교수네요. 교수님은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수저를 물고 오냐에 따라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사회적 수준,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 후천적으로도. 이후도 살아간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요? 계급 물고 나온 수저를 조건을 극복하고 또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이 수저계급론이 아주 오래전에 나와서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가 쭉 연구된 바가 아니어서 없어서 단언지어서 이렇다, 이건 정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직장인이면 성인을 말하겠죠? 노력만으로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냐라고 했더니 직장인들은 어렵지만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의견이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은 그래 어렵지 하지만 이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보자. 노력이죠. 노력을 존버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다 하지만 기성세대들도 33.6%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계급 타고난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뭔가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들한테 해봤더니 2013년 조사 결과와 2017년 조사 결과가 좀 다릅니다. 더 부정적인 게 더 강해졌네요. 계층 이동은 비교적 낮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이제 해석해서 유추해 보자면 이게 전문적인 연구 학설 자료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인식 정도가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떤 부모님의 세대에 부모님이 물려준 경제적 조건에서 무언가가 크게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이 한다는 거죠. 선생님도 사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에요. 이제 인식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실제로 수저계급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청소년이 아닌 선생님도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주어진 태어난 상황에서 그냥 쉽게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지 못한 소위 말하는 흙수저,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 한마디로 타고난 수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회가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수저 계급론이란 말 자체가 이 질문을 담고 있잖아요. 물고는 수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지더라. 사회에서 포지셔닝 지어지더라. 그러면 그런 사회가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대답에 아마 3초 안에 다 답을 했을 겁니다. 네. 정의롭지 않죠. 주어진 조건, 수저에 따라서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내가 누려야 될 기회, 경제적 수준 이것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회가 과연 정의롭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이요. 존 롤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존 롤스라는 학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에 재임하셨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책으로는 정의론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책을 쓰셨고요. 선생님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되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곧 읽을 계획인데요. 이 존 롤스 이 선생님은 아마 방금 우리가 던졌던 질문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선생님이 잠깐 힌트를 주자면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리한 조건에 태어난 사람이 유리하게 살아가고 불리한 여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도 그 여건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럼 과연 그는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 필기 내용은요, 많진 않아요. 학습지, 여러분이 지난번에 출력했던 학습지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PPT 내용을 뭐 개인적으로 뭐 내 쪽 모아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씩 메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하는 필기 내용과 이 여러분 작성한 거랑 항상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PPT 내용을 부지런히 쓰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 롤스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가치는 소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권리,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나 권한이나 소득이나 부, 자존감 등등등. 사회의 구성원만큼 풍부하지 않은 유한한 그런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치들. 어떻게 보면은 미추홀 외고를 다닐 기회도 중요한 가치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치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쟁을 통해서 여기에 입학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참 잘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다. 근데 그는요,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어느 정도 원칙에 따라서 잘 분배를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종이 쳤네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기본 가치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잘 분배해야 되는데요.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잘 할 때 그 사회가 정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핵심이 그러면 그가 말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할 때 그 사회는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절차적 정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원칙이라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래, 이 원칙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이 옳아.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 서로 이 원칙을 따르자 구성원들이 합의됐다면 그 원칙에 따라서 분배한다면 결과는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롤스는 어떻게 이 가치들을 분배할까라고 했을 때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고 그 원칙은 구성원들이 동의한 내용이라면 구성원들이 다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비록 그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했을 때 불평등이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진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합의한 절차상으로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가치들을 쫙 분배했다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고 보는 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롤스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구성원들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했어요. 그럼 누구는 5를 가지고 누구는 3을 가지고 누구는 0을 가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적합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이해가 아직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 선생님 귓속말로 얘기할게요. 우리 보통 화투 있죠. 화투. 고스톱.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화투 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선생님 엄마가 이걸 좀 좋아해서 선생님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화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소일거리로 한 번씩 치시거든요. 그런데 그 도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구성원들이 동의한 룰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그 고스톱 화투라고 하는 것도 공정한 절차, 그들이 구성원들이 플레이어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게임을 했단 말이야. 그럼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좀 적게 가졌어요. 그래도 그것은 공정하다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그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면 정의롭다는 거예요.
비록 불평등이 생겨도.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움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회의 중요한 기본 가치들, 여러 가지 가치들을 희소한 가치, 유한한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는 게 정의로울까? 사람들이 구성원이 동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할 때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정의의 원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분배 원칙, 분배 원칙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가장 공정한 상황에서 정해진 규칙이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 가장 공정한 상황일까요? 너무 질문이 생뚱맞죠? 그러면 더 선생님이 피부로 와닿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지금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어디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입법부. 우리 예전에 시험 범위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죠. 네. 그러면 법률도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법률을 정하는데 정말 공정한 상황에서 규칙을 정했을까? 저 법을 정했을까? 어쩌면 법을 정하는 사람들의 자신이 처한 위치에 유리하게 법을 정하진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만한 공정한 상황이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부동산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높여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법을 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법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겠죠. 반대로 그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자신이 처해진 입장에 유리하게 원칙을 정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을 공정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어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피부로 와닿는 부동산 얘기, 피부로 와닿는 면불 신청 횟수라는 미추홀에 맞는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시 롤스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롤스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우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구성원들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가 정의롭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1단계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은 가장 공정한 상황에서 정한 원칙이어야 되는데 과연 공정한 상황에서 원칙을 정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면불 신청 횟수 결정에 따른 원칙을 제정하겠다고 이건 우리 가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면불 신청을 하죠. 이거 횟수 결정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그 원칙을 따르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담임선생님, 학생 A, 학생 B, 학생들과 생각도 다를 것이고 또 학년부장님, 김경숙 부장님 생각도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사감선생님도 생각이 다를 겁니다. 각각 자신이 처해진 입장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겠죠. 네. 선생님이 지금 쌤 마음대로 상상해봤어요. 담임선생님 입장, 선생님도 담임해봤어요. 담임쌤은 주 2회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애들 면학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담임선생님은 담임쌤 입장에서 주 2회 이상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고요. A는 선생님 주 2회는 너무 작아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3회는 어떨까요? 하는데 학생 B는 더 그런 면불 신청은 완전 자율로 해야 됩니다. 횟수 제한은 뭡니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학년 부장님, 우리 김경숙 부장님은 사실 이건 부장님하고 의논한 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학년 부장님 입장에서는 애들을 잘 관리하는 데는 면불 횟수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쌤도 생각이 비슷하네요. 주 2회 이상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감 선생님은요, 애들을 한눈에 쫙 봐야 되거든요. 면불이 너무 많은 거 싫은 거예요. 사감 선생님은 주 1회로 했습니다. 자,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달라요.
다시 말하자면 면불 신청 횟수 결정에 대해서도 주어진 상황, 내가 처해진 상황,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결정할 때 누구 입김이 센가요? 학생과 선생님들 입장에서 선생님들 결정할 바가 많아요. 그러면은 학생들 의견 배제하고 사감 선생님과 학년부장님 입장을 딱 넣어서 그래 애들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 1회가 나은 것 같아. 자 땅땅땅 주 1회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불은 주 1회만 끊으십시오.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결정하는 것이 정의롭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게 왜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어떤 누구고 사회에서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롤스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분배의 기준을 정하는 어떤 주체들은 아마 사회 기득권이었을 거고 그들에게 유리한 어떤 기준으로 많이 분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소위 사회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좀 더 쉽게 사회 유리한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가 흘러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은 뭘까요? 가장 이렇게 담임 선생님, 학생, 학년부장, 사감 선생님 이렇게 다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규칙을 정하는 게 과연 공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냐고요. 어쩌면 면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려면 담임 선생님 입장도 걷어내고 학생도 걷어내고 학년부장님, 사감 선생님 내가 처해진 위치랑 상관없이 그냥 면불이 면불이 얼마만큼 필요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있죠? 학생이냐 선생님이냐 사감 선생님이냐 이런 거 없이 모두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 내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쩌면 이걸 논의하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관리를 위해서는 줄이는 게 좋고 학생 입장에서는 늘리는 게 좋겠죠. 그런 어떤 입장이 반영된 상태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게 과연 정의롭냐는 거예요. 어쩌면 면불 신청 횟수에 따른 이 결정안을 만드는 가장 공정한 상황은 우리가 서로 누군지를 모르고 서로 내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냉정하게 살펴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을지를 고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면불 신청 횟수 결정에 관한 공정한 원칙을 제정할 때는요. 쌤이 질문 던졌네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하게 주장하는 원칙들 중에 하나 결정되는 게 과연 공정한 건가? 아니죠. 자기 입장이 반영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정하냐? 전혀 우리의 위치를 모르고 진짜 오롯이 면불 이 신청에 대한 논의만 할 때를 생각할 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키포인트 들어갑니다. 공정한 원칙을 정하려면 분배 원칙을 정하려면 공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공정한 상황을 만든 속에서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이 진짜 제대로 된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공정한 상황을 만들려면 내가 처해진 위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돼요. 선생님도 입장도 아니고 학생 입장도 아니고 우리가 전혀 우리의 입장을 모르는 상태. 우리가 학생도 교사도 아니고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볼 때. 그래서 롤스는 이런 상황을 제시하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의견을 내세웁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정한 원칙을 정하려면 정말 공정한 상황을 설정해야 되고 이 속에서 공정한 원칙이 나오고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어떤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원칙에 따를 때 가장 공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건요. 전혀 내 상황을 몰라요. 무지의 베일을 쓴 가상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일은요. 말 그대로 베일에 가려지다 그 베일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뭔가 포대를 하나 뒤집어 베일을 한번 씌워보세요. 그럼 앞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타인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전혀 우리의 포지션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논의하자고요. 그랬을 때 전혀 우리가 무지의 베일에 쌓여서 우리의 조건을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해서 내린 결정.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원칙이라는 거죠. 공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롤스는요. 사회 분배의 원칙을 정할 때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던집니다. 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전혀 모르고 마치 무지의 베일을 쓴 것처럼 우리든 남이든 전혀 모르는 가상의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도출하면 그 원칙은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던집니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 가상적 상황이라 하면요. 각자 자신의 지위, 계층, 자산, 지능, 체력, 그 사람이 지닌 가치 등등등 한마디로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한 상태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모른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합의를 한 원칙은요. 정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칙은 우리가 공정하다 보는 거예요. 자, 모른다고 전혀 우리 위치를 모른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원칙을 정한다면 사회적 우연적 영향, 한마디로 내가 우연히 얻어진 수저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당연히 타고난 사회의 영향을 적게 받겠죠.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어떤 원칙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쪽에 또 유리한 원칙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공정한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은 올라가고 나의 타고난 여건, 사회적 우연적 영향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막 선생님이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요. 수저계급론 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금수저는 금수저의 삶을, 흙수저는 흙수저의 삶을.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여기서 이제 배경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동의한 원칙에 의해서 분배받을 때가 가장 공정한데 그 원칙이 공정한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신의 위치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결정하는 원칙이 아니라 다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내가 부잣집으로 태어날지 내가 아주 머리가 명석해서 특목고를 들어올 만큼 머리가 좋은지 학습력 뛰어난지 이런 거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원초적 입장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간에 내가 어느 위치에 갈지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정말 막 깜깜한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뽑아낸 원칙이라면 그 원칙에 따른다면 공정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회적 조건, 타고난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좀 더 공정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요. 다시 앞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롤스는 가장 정의로운 원칙을 뽑기 위해서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걸 제시했고 우리가 전혀 마치 베일을 뒤집어 써보세요. 검정색 베일을 뒤집어 써서 앞이 안 보여요. 전혀 내 위치, 내가 어떤 역할이고 내가 사회에 어떤 위치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 분배할래? 어떻게 정할까라고 논의한다면 그게 훨씬 더 공정하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입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그럼 면불건도 그건 거예요. 선생님, 학년부장님, 사감선생님, 학생 다 이렇게 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논의하지 말고 서로 다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5명 나와주세요. 그럼 내가 학생인지 교사인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모여서 자 면부를 몇 회 끊는 게 좋을까요? 라고 논의해서 뽑아내는 게 훨씬 더 공정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죠? 이해된다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롤스는
이런 상황, 원초적 입장에서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자신의 위치, 상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을 정할 때 사람들은 뭘 더 고민할까요? 첫 번째, 둘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마 내가 유리한 위치에 놓여지겠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정해야지. 이걸 고민할까요? 2번. 와, 내가 또 사회적 약자가 되면 어떡하지? 네, 또 경제적으로 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면 어떡하지? 나 신체가 불편해서 되게 뭐 경쟁하기에 불리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리한 사람도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도 유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뭘 더 고민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냥 상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대 50%예요. 무지의 베일에서 아마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에서 고민은 아마 2번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조건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칙을 만들고자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유리해져야지 이것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이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는 게 공정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무지의 베일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이 최소 수혜자, 혜택을 가장 적게 보는 사회의 어려운 계층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자신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원칙에 아마도 동의할 것이라는 거죠. 네. 최소 수혜자는요, 그냥 사회적 혜택을 못 받은 사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장애를 가지고 지리적으로 너무 먼 곳에 있는 사람 등등등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혜택을 좀 받지 못하는 뭐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뭐 도시에 살고 교육 환경이나 이거 나쁘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빈곤해서 여러 가지 뭔가 의지는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 등등등 최소 수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롤스가 생각할 때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사람들 간에 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장 공정한 상황에서 뽑아낸 원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요거 별표 쳐줘야죠. 아마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첫 번째, 개개인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리고 혹시나 사회의 어려운 계층들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준다면 사회가 좀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원칙을 도출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마무시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탄생이 됩니다. 첫 번째 제1원칙입니다. 롤스는요, 이 원칙대로 분배를 할 때 정의롭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롤스는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도록 해줄 때 그 사회는 정의롭다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롤스가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여러분도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좀 특별한 어떤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싶은 자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응시하고 하고 싶으면 기회를 주고 이런 것도 다 정의로운 사회죠. 너는 치지 마. 너는 어느 구는 하지 마. 내가 하고자 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건 정의로운 사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이렇게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것. 정의로운 사회의 첫 번째 원칙. 그리고요. 사람들은 공정한 상황에서 도출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 가지 지위를 획득함에 있어서 누구나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아까 앞에서 뭐 나왔나요? 정의로우려면 그 사회는 최대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고 두 번째, 기회를 공정히 분배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 원칙의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 배려해 줄 때, 배려해 준다면 그런 노력을 하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형성될 정당한 데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은 차등, 약간의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이득을 준다? 그래, 최소 수혜자들에게, 좀 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조금 마련해 나간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러면 정의의 원칙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본적인 자유를 다 보장해 줄 때 정의로운 사회고요. 두 번째, 기회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때 정의로운 사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약자들, 최소 수혜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로 뭔가 이들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분배를 할 때 그런 사회야말로 정의롭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차등의 원칙은요, 처음 들어보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대입을 볼 때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 여건이 우리랑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교육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라 볼 수 있어요. 혜택은 좀 적게 보죠. 학원도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학교 학제도 교사 수급이 잘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처럼 그 전공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막 다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불리해요. 최소 수혜자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 너희들은 좀 사회적 약자니 농어촌 전형이라는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입 전형을 만들어서 대학 기회를 좀 더 열어주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사회가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어쩌면 이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꼭 거리가뿐만이 아니라 대입 쓰다 보면요. 요즘은 이제 명칭이 학교마다 좀 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선생님 반에 예전에 선생님 다른 학교 근무할 때 선생님 반 친구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기회균형이라는 그 전형으로 사회과학부에 합격한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예, 정말 모 학교에서 문과에서 전교 1등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단칸방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공부방도 없는, 네, 근데 그 학교에서 꽤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 늘 전교 1등을 했어요. 물론 그 학생은 그냥 실력으로도 서울대를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균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경제적 소득이 어렵고 아마 그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격이. 그래서 기초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들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분배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회로 정의롭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분배를 해도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다. 하지만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편성될 때는 그 불평등도 정당하다, 정의롭다는 거야. 이 말을 뒤집어 보자면, 그래, 정의롭게 하려면 그 사회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서 그들도 자꾸 뭔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국가도 롤스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써라. 외면하지 마라.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분배 문제에 개입하고요. 그리고 빈부격차 감소를 위해서 국가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노력을 할 때 사회는 정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롤스 한 절반 쪽, 한 3분의 2 정도 설명을 했어요. 네.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반복하고, 또 정리하고, 또 반복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롤스 정복할 수, 아니야. 롤스를 정복한다는 거는 너무 오만한 생각이고, 충분히 롤스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롤스. 이미 차시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차시이고 내일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배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점검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설명할 거예요.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정의의 원칙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롤스라는 사람은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롤스는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면 그것은 정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로운 원칙은 가장 정의로운 공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한 상황이면 뭐냐? 면불 끊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학생, 선생님, 학년부장님, 사감 선생님 자기 입장에서 주장해서 정한 그거는 공정한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학생이고 교사고 내가 누가 될지 몰라요. 내가 학생이 될지 교사가 될지 사감 선생님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쓴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분배 조건을 정하면 그 원칙은 아마 정의로울 것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정한 원칙이야말로 정의로울 것이다.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걸 설정하고 가상하고 정한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자유를 다 보장하는 사회가 정의롭다. 자유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 세 번째가 차등의 원칙. 사회 어려운 사람. 내가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회 약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펴서 거기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가 정의롭다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합시다. 선생님, 그러면요, 계급 수저론 왜 얘기하셨어요? 원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롤스는요,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전혀 분배를 할 때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롤스 입장에서. 롤스는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었죠. 돌아가신 분이라서. 우리나라 오신 적도 있어요. 강의하러. 물론 선생님은 뵙진 못했지만. 롤스가 생각할 때는요. 사회 좀 어려운 계층들, 소위 흑수저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분배 정책을 자꾸 해나가면 이들은 계속 어려운 여건에 놓인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고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어려운 계층들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분배를 좀 해준다면 그래서 불리한 여건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태어난 조건과 상관없이 또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쩌면 그런 사회가 더 정의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저계급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저 물고 태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수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난 우연성을 좀 줄이고 그리고 흑수저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들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최소화해 나가서 뭔가 차이가 적어지는 사회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 롤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4분이 지났어요.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어려워요. 그리고 인강도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흑수저 얘기했고요. 면불권 얘기했고요. 정의의 원칙 얘기했는데 절대로 이 수업이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롤스 한 번 더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저계급론. 아, 롤스는 수저계급론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한국에? 요거 이해 한번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원초적 입장을 왜 꺼냈는지 요 정도 이해하고요. 다음 시간에 롤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선생님 이 부분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댓글 달아놓으세요. 그거 위주로 선생님이 다음 차시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요거 꼭 좀 준비 좀 잘 하세요. 네, 힘들었죠. 선생님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제 절반도 안 한 거예요. 더 해서 우리 이거 완전히 이해해버리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